네, 7월 21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의 흐름이 아주 훈훈합니다. 비트코인은 무려 67,000달러 중반까지 올라서주는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시장 전체를 리드하고 있다는 점을 꽤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알트 대장들도 흐름이 좋아요. 이더리움, 솔라나, XRP 등등 메이저 알트들도 나름의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이제 반전의 기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건 당연히 비트코인의 흐름이죠. 지금 순조롭게 생각보다 빨리 2차 박스권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6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 6만 5천 달러에서 이제 6만 9천 달러까지 2021년 고점까지를 얼마나 잘 돌파 지지를 받아주느냐, 다시 말해서 7만 달러 위에서 단단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가격 발견 과정으로 들어가 준다라면 그때 이제 그 사이에서 한 번 더 올타임 하이 만들어주고 가격 발견 과정으로 진입을 해주면 그렇게 이제 알트 시즌이 도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는데, 지금 딱 그걸 향한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이 등장해주고 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7만 달러 돌파까지는 시간 문제 아니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비트코인 컨퍼런스 참여 연설, 이 내슈빌 연설이 D-5 5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멘트를 어느 정도 수위로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방향성과 반등 모멘텀이 동력의 어떤 강도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74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한 주를 거치면서 탐욕 단계가 다시 한번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지금 피어오르는 상황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5% 위에 자리를 해주면서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라는 것을 꽤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조금 답답함을 느낄 법도 한 게, 데이터를 봐도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긴 횡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매 사이클마다 가격 발견 진입 전에 이전 올타임 하이 근처에서 횡보하는 패턴이 발견이 된다. 가격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면 엄청난 상승 랠리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를 보더라도 항상 이전 사이클의 올타임 하이를 돌파를 하면 횡보 48일, 이전 사이클 고점을 돌파를 하면 횡보 21일, 그런데 이전 사이클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횡보 128일.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래서 약간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런 조정이 길면은 길수록 더 단단하고 강력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 옹리 구간으로, 반등만 하는 업 옹리 구간을 향해서 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분석가 맥스가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서 12만 7천 달러까지 진입하기 전에 65,100달러, 이 빨간색 레드라인, 여기가 진짜 주목해야 될 핵심 구간이야. 키 레벨이야. 65,000달러 위에서만 잘 다지기를 해준다라면, 이 위에서 주간 캔들이 이번에 마감이 된다라면 비트코인은 매우 강력한 강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65,000달러 위에서의 주간 종가 마감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65,000달러, 다시 말해서 1차 박스권 위에서 돌파를 해주고 2차 박스권에 대한 단단한 지지를 확인해 준다라면 7만 달러까지는 시간 문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타겟 구간은 10만 달러에서 12만 7천 달러. 네, 아주 예쁜 숫자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큰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몇 달 동안 월간 차트를 통해서 보면 가격 통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월간 차트에서 이런 종류의 통합은 종종 돌파 이후에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곤 한다라고 맥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파 이후에 공격적인 움직임, 돌파 이후에 공격적인 움직임, 돌파 이후에 이제 공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야. 10만 달러 언저리까지
네, 이런 상황을 연내에 우리가 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더 강화시키는 차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비트코인은 지금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몇 달 동안 통합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새로운 큰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더 가격이 높아질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전 사이클의 고점을 돌파하는 게 이전 사이클 고점을 돌파하는 게 원래 역사적으로 되게 빡셌어. 그런데 거의 다 왔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상당히 의미 있는 큰 상승이 나올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야. 과소평가하고 있다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전반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꽤나 강하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온 비트코인 컨퍼런스 내슈빌 트럼프 연설 때문이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상징성이 큰 비트코인 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수많은 여러 가지 암호화폐 관련 컨퍼런스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기적으로 많이도 열리곤 있지만 가장 오래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컨퍼런스입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이 주최하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더 고조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인가. 트럼프가 약간 과격하잖아요. 말보다 행동이 우선하는 경우도 많았고 말 자체도 굉장히 거칠 때가 많은 양반이잖아요, 트럼프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다 살아났어요, 지금. 죽다 살아난 인물이기 때문에 이를 갈고 있다라는 거죠. 이를 갈고 있는 데다가 지지율 자체도 엄청 더 단단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암호화폐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전폭적인 걸음을 내딛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이번 내슈빌에서의 연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슈빌 연설이 아니고 내슈빌 선언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굉장히 의미 있는 멘트를 날려주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을 공개 지지하는 것 이후 한 방 더 날리는 큰 의미를 던져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을 미국 경제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진짜 이거 완전히 엄청난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런 기대감을 조금 더 지금 고조시키고 있는 인물이 비트코인 매거진의 CEO이자, 그러니까 이번 컨퍼런스의 주최 측의 CEO이자 트럼프 팀에서 지금 암호화폐와 관련된 고문으로 어드바이저로 역할을 하고 있는 데이빗 베일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삼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트럼프와 논의를 했다. 재밌는 상황이에요. 물론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빡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록타워 캐피탈의 CIO 아리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4년 안에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추가할 가능성은 10% 수준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거를 이번 연설에서 언급은 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에 중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재밌는 상황이에요. 진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판단을 해서 가지고 홀딩을 하게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선거를 앞둔 핵심 플레이어로서는 멘트 정도 날릴 수 있다는 거죠. 뱅크 투 더 퓨처, 이름 자체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멘트를 할 것 같은 곳이죠. 사이먼 딕슨 창립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의 전략자산 관련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내슈빌에서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 계획이 발표될 것이다. 마크 큐반 같은 경우에도 지정학적인 불안정과 인플레이션 압박이 비트코인을 글로벌 전략 준비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게 비트코인 자체를 뜬금없이 전략 준비 자산으로 만든다, 단지 선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멘트를 던지고 그거를 추진을 한다 라는 거는 사실 명분이 좀 약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글로벌 전략 준비 자산, 지정학적 불안정. 이게 지금 멍 때리고 있다 보면 새로운 핵심 트렌드 하나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과 러시아에게 내줄 수 있는 상황이고, 미중 갈등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경제 전쟁이 간단치가 않을 거잖아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더 강화될 것이고, 당장 관세부터 높인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 전기차는 관세 60% 때리겠다라는 거니까 말 다 했죠.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불안정 플러스 글로벌 전략 준비 자산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프레임 설정, 주도권 확보,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뭔가 멘트를 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얼비전의 매크로 분석가 줄리엘 비텐, 그래서 조금 더 전폭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건 참 그럴싸하게 느껴져요. 비트코인이 최대 19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본다. 주간 차트에서 지금 볼린저 밴드가 엄청 빡세게 폭이 좁아졌다. 이렇게 밴드가 좁았던 것은 2016년 4월 그리고 2023년 7월 뿐이었다. 이 두 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빡세게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면 최소 14만 달러에서 최대 19만 달러 범위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빡세죠? 그런데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타이트할 때는 어느 방향이든 아래든 위든 크게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는 건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만 놓고 보면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분석이 조금 더 시선을 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이미 비트코인 인버스 상품을 출시한 것도 굉장히 의미있게 느껴집니다. 아시아 최초의 비트코인 인버스 상품인데, 신탁사가 HSBC Institutional Trust Service 아시아, HSBC도 열심히 전폭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고, 비트코인 파생 상품과 관련해서 이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 부여가 가능하고, 이제 홍콩에서도 알트코인 ETF들이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CEO 리차드 텅이 약간 이 개미들의 투자 스탠스와 관련해서 한 번씩 생각해보면 좋을 만한 그런 멘트를 던졌더라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고유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이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진행된 지 아직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약간 각 반감기 이후 이 시기마다 조금 다르긴 했지만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뒤부터 본격적인 포물선형 랠리를 벌였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9월이나 10월 정도에는 진짜 크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건데, 이전 사이클과 지금 다르다는 게 ETF 이슈가 있잖아요. ETF 이슈가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지금 총 들어와 있는 게 170억 달러 돌파했다라고 이번에 지금 집계가 됐잖아요. 블룸버그가 예상했던 1년치 목표가 지금 6개월 만에 달성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더리움 현물 ETF는 출시 직전이고, 상당히 지금 흥미로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얘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에 조금 오르면 막 기분 좋고 조금 떨어지면 막 실망스럽고, 그건 진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멘탈 스탠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하루하루, 그러니까 분봉 차트나 일간 차트 이 정도에 막 너무 내 멘탈이 막 흔들흔들 해버리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차드 텅 이런 멘트는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가운 지점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어쨌든 뭔가 기대 포인트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멘탈을 다잡으면서 시장을 좀 차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